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리뷰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 리뷰를 할게요. 자, 이 영화는 최재훈 감독의 영화고요. 장혁, 브루스 칸, 이서영이 출연했습니다. 최재훈 감독은 장혁 배우랑 연관이 깊은 감독인데, 전작에 굉장히 꽤 성공적이었던 액션 영화 검객의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호러 영화 최면이라는 영화의 감독이었고요. 그 전에는 미술부로 주로 활동을 했네요. 영화의 연출작은 요로 세 편이에요. 세 편으로 검객, 그다음에 최면, 더 킬러 이렇게 연출작이 있습니다. 그 두 편을 장혁 배우랑 액션 영화를 찍었으니까 장혁 배우랑 연관이 깊은데요. 일단은 더 킬러가 원작이 있는 영화입니다. 죽어도 되는 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 영화는 그 방진호 작가의 이 방의강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액션 스릴러 소설이, 하드보일드 소설이 있다는 거를 뭐 사실 제가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이게 네 번째 시리즈였네요. 죽어도 되는 아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그래서 이 영화가 이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게 좀 네 번째 시리즈라서 조금 이제 영화에서 좀 나와야 될 부분이 좀 없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영화긴 해요. 액션 영화긴 한데 그래도 필수적인 요소, 이 캐릭터를 좀 잡아주는 요소들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더 킬러는 좀 다짜도 고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좀 어떤 분들은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설정, 이 방위강이란 캐릭터에 대한 의문점을 좀 주질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설 시놉시스를 읽어봤더니 전직 킬러고요. 전직 킬러였고, 이게 소설은 이제 전편들이 있으니까 그런 설정이 나왔는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책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초반부에 되게 좋은 집에서, 누가 봐도 부유한 집에서 이 책을 보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관련된 책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인으로 살아가면서 전직 킬러였던 사람으로 이 방경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뭐 영화 하드보일드이란 액션 스릴러 장르는 역시 이제 인간 쓰레기들이라든가 주인공을 적대하는 세력들을 이제 해치우는 쪽으로 나아가는데, 뭐 이 다른 영화에, 저희 채널의 다른 영화의 리뷰를 봤던 더 그레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정부 조직과 관련된 뭐 요인 암살 뭐 이런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영화는 뭐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홍대 입구가 나오고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긴 합니다만, 뭐 약간 하드보일적인 설정이 뭐 강의된 뭐 그런 좀 과장된 면은 좀 있는 영화일 수 있겠습니다. 자, 영화의 설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김윤지라는 소녀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부인의 이제 친구가, 이제 언니라고 불리는 친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서 맡겨진 고등학생이죠. 17세 여고생인데, 영화를 이제 이 방위강이라고 하는 장혁이 맡은 캐릭터가 이 소녀를 픽업을 해가지고, 학원에서 픽업을 해서 내려다 주는 것이 이제 영화의 이제 초반부입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시퀀스는 액션 영화답게 도끼가 날라온다 그러면서 이제 액션의 그런 영화의 중반부에 나오는 액션 시퀀스의 한 토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이제 본론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의 경우가 약간 이제 의문스러운 그 범죄기 같은 같은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소녀가 얽혀 들어가는 일이 이제 생기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소녀가 이제 친구하고 연관돼서 놀러 간다고 홍대 입구로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상당히 싸가지 없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장혁이 맡은 방위강이라는 캐릭터는 부인의 말에 상당히 많은 그런 캐릭터예요. 한국의 다른 남편들처럼 부인의 말은 꼼짝 못하는 뭐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는 액션 히어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설정이 전사 같은 것들이 좀 약간 피드백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전사들이 좀 나왔으면 좀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영화 연출 쪽 요소가 바로 없고,
이 사람이 그냥 바로 그런 힘이 무시무시한 사람인 것처럼 바로 등장을 하게 되는 본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영화가 좀 탄탄하게 좀 깔려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캐릭터 자체가 담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레이맨이란 영화에서도 영화의 초반부 오프닝 시퀀스에서 이제 주인공 캐릭터의 그런 캐릭터들이 은근히 잘 보여진다고 말을 했지만, 이 영화에서는 뭐 캐릭터는 보여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반부 액션 시퀀스 잠깐 언급되는 장면에서 이제 되게 단호하고 무자비한 이 의강이라고 하는 장혁 캐릭터의 모습이 보여지긴 하는데, 시종일관 이 모습밖에 안 나오니까 액션은 자체는 뭐 상당히 공들여서 찍은 영화이고요. 영화가 거의 끝나면 엔드 크레디트에서 마치 옛날에 과거의 성룡 영화처럼 액션 시퀀스를 찍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뛰어서 만든 그런 영화라는 거죠. 그런 장면이 있긴 합니다만, 영화가 이제 갖고 있는 약점이 이제 바로 각본적 약점이 그런 요소들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전체 스토리는 점점 더 큰 깊이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큰 조직과 싸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엮여져 있는 것은 이제 일종의 미성년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이상한 조직이고, 그 이상하고 불법적인 조직이 알고 생각보다 더 폭력적이었다. 근데 이들을 진압하러 간 이 장혁이 이들을 아주 이제 단호하게 혼내주다가 점점 더 폭력의 강도가 올라가게 되자 이들에게 더 막강한 처벌을 내리게 된다. 뭐 이런 설정입니다. 영화의 이제 주연 캐릭터들이 좀 충분히 설명이 좀 안 되는 캐릭터들인데, 가령 지금 제 뒤에 나오는 장면 속에 나와 있는 이 캐릭터가 되게 양아치 그런 성매매 조직의 뭐 보스인지 중간 보스인지 이런 캐릭터인데, 뭐 이 캐릭터의 경우에도 그냥 양아치라는 거 말고는 뭐 나오지 않고, 하여튼 그걸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조직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쫓아가다 보니까 나오는 식이거든요. 이제 액션 스릴러적인 측면이 뭐 그렇긴 합니다만, 뭐 그냥 좀 무대보다 그냥 가다 보니까 만난다 뭐 이런 식의 좀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조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비호하는 세력과 만나게 되고, 이제 막판에는 그들과 맞짱 뜨게 된다 뭐 이런 얘기로 가서 공간은 점점 좀 화려해지고 뭐 그렇게 갑니다만, 그 이제 처음에는 좀 비루한 동네, 뭐 모텔 같은 데서 이제 막 싸우는 장면 이런 게 등장을 하지만 뭐 나옵니다만 조금 그렇고요. 그래도 좋은 점은 액션의 합이 이 영화의 아마 액션 연출에 영화 크레디트에 나오는데 장혁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실제 본인이 액션을 잘하는 배우기도 하고 액션 연출에도 많이 개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요 악역으로 이 브루스 칸이라고 해서 이제 액션계에서 갈고 닦은 양반이죠. 이 브루스 칸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시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또 이제 액션 합이 잘 맞는 캐릭터 등장을 하는데, 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등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등장하고 대결씬이 또 있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최종 보스는 이 브루스 칸이 맡은 캐릭터입니다. 사실은 이제 권력 세력의 보디가드인 러시아 출신의 뭐 전직 뭐쯤 되는 사람이겠죠. 전직 이런 사람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장혁과 맞서 싸우는 인물로 등장을 해서 이제 멋지게 싸우다가 이제 죽게 되는 뭐 그런 캐릭터인데, 하여튼 요 브루스 칸과의 캐릭터 씬에는 좀 화학 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는 사실 다양한 액션을 보여줘요. 뭐 아까 영화가 처음에 도끼가 나온다 이랬는데, 도끼 이제 손도끼 쓰는 장면이 첫 장면에다가 중간에 이제 일종의 뭐 룸사롱이라도 하는 술 주점 시퀀스 같은 데서 여기서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액션 장면들, 모텔 장면들이죠. 이건 이제 초반에 이 매춘 조직에 쳐들어갔을 때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되게 총기 액션도 나오거든요. 총도 많이 쓰고요. 영화에 뭐
뭐 영화에서 이 영화 상상의 산물이니까 한국에서 총을 실제로 쓰는 건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지만 뭐 영화에서 쓰는 거는 별로 불만은 없습니다. 예, 영화에서는 충분히 쓸 수도 있는데 이 액션 자체는 사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뭐 액션의 그 다른 한국산 좀 저예산 액션 영화들에 비하면 상당히 공도 많이 들인 영화들이고 실제로 배우가 액션을 할 줄 아는 배우이기 때문에 액션 자체의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캐릭터들이라든가 이 조연 캐릭터 이 이승준 배우가 연기하는 이 배우가 형사인데 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캐릭터거든요. 이 장혁하고 이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도 좀 갑자기 정체가 뭐 밝혀진다라든가 좀 맥락과 좀 뭐 예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없는 상황이고 물론 예상은 되는 캐릭터인데 신인은 별로 신뢰가 가는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만 너무 초반에 그런 설정이 나왔는데 실제로 정말로 끝까지 예상대로 가니까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께서는 이 영화에서 바라는 바는 뭐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몸을 던져서 싸웠던 실제 촬영 장면들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몸을 던져 싸웠던 이제 배우들의 좀 그런 실감나는 액션 시퀀스에 좀 느낌이 있을 거고 장혁이라는 배우가 다양한 액션 연기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뭐 일종의 하드코어 액션 팬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변이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적으로 충분히 드라마적인 설명들이 조금 더 보강이 돼서 설명이 되었다면 영화가 훨씬 더 좋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가 좀 너무 액션 부분에만 집착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 이 영화 아마 이 캐릭터가 전에도 사용됐는지는 제가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 이 영화 만약에 시리즈처럼 만들 생각이었다면 그렇게 만들었어야지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서론을 깔아놓은 것도 좋지 않았겠지만 영화에서 일종의 트라우마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위강이라는 캐릭터가 왜 소녀에게 굉장히 집착하는가 어떻게 보면 자기랑은 핏줄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왜 집착하고 왜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가가 설정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 설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사실은 많지 않은 편이라서 영화가 그런 좀 감정적인 좀 그런 감동을 끌어낼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저씨 같은 영화를 보면은 뭔가 그런 감정적 고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라서 조금 아쉬움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장단이 좀 분명한 영화라서 개인적으로는 뭐 제 입장에서는 아주 높은 평가를 하기 좀 어렵고 액션적 요소에만 좀 주목해서 본다면 그래도 볼만한 영화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킬러 더 킬러죠.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에 대한 뭐 제 간단한 소견을 이야기해 봤습니다.